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양명지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저희 주린이 탈출, 저희 방송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 4교시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성공 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교시는 톡톡한 주선생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그리고 매매 철학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교시는 지난번 숙제 검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3교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짚어본과 동시에 내일의 시장에서 가능성 있고 꼭 알아야 하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시간 자료집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 매속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입 전략부터 추후 가격 전략까지 확실하게 적어서 종목 자료집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4교시죠. 방송 시간 전까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은 최병곤 선생님이십니다. 최병곤 대표님은 25년의 주식 경력으로 이 수없이 다양한 시장을 경험해온 실전 매매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런 선생님과 함께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선생님의 이 수익률과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송 시간 내에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산했던 뉴욕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오늘 뜨거웠습니다. 배당락 우려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환매수 기대가 나타나는 등 호황제가 겹치는 이벤트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외국인 순매수가 양지수 모두 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 급등하면서 4,220.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 6%만 오르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지수는 코스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1.4% 급등으로 932.59포인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23년 8월 고점을 돌파할지 이 여부 또한 중요하겠죠?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기간이 끝나고 이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면서 장 초반 개인이 순매수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은 삼성전자를 위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수익 실현을 가장 많이 했고요. 운수장비 업종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오늘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닥 보시면요. 로봇과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동안 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컸던 만큼 오늘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은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내일 단 하루죠.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를 단 6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코앞에 두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이 화려한 피날레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함께 하시는 최병곤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오늘 네, 같은 상승의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네. 오늘의 인사 멘트와 함께 간단한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저번 주 금요일 날 뵙고 또 다시 뵙게 됐는데요. 올 한 해 시장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소회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승이 첨단 미래산업, 즉 AI나 로봇 쪽에 거의 집중이 됐었고, 그런 상승 자체가 이제 우리 증시를 견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의 흐름 자체가 현재로서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또 로봇주들 이런 쪽으로 위주로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추가로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현재 우리 국가가 강세를 보이는 조선 업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방산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한 해보다도 우리 증시가 상승을 강하게 했던 증시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 증시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질 못하고 또 그 밖에 아직까지 소외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 한 해 상승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 뭐 그런 업종에 투자했던 부분이 큰 성과를 보이질 못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많은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그 소외됐던 업종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 증시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고, 또 오늘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치면서 우리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마감을 하는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를 꼭 바라겠고,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옆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 한 해 상승세가 아주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만큼 이 선생님의 수익률 역시 뜨겁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무려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세 자릿수대 상승률이 돋보이는데요. D&D 파마텍의 경우 105%대, 이뮤논시아 134%대, 현대무백스 로봇 관련주죠. 72%뿐만 아니라 SPG 관련주 이 173%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주식 공부방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족집게 이슈 때 히든 종목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최병곤 선생님 1교시 가기 전에 금일 시황 먼저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단 6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23년 8월 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두 거래일을 남겨놓고 오늘은 양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내일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 축제의 연속성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제 상승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의 주요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동안 상승을 계속 해왔던 그런 그 조선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즘은 상승이 좀 뜸해졌죠. 그리고 또 전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상승이 좀 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좀 오름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또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제 올 한 해 이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가 지금 중기 조정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렇게 좀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좀 기다림을 가지신다면은 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폴란드와 우리 한국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쪽에서 이제 그 천무 계약을 또 5조 8천억짜리 계약을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9%권까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방산 흐름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막 큰 계약이 터지면서 또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방산 쪽의 흐름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뭐 원전 관련해서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체 에너지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한 해 북미 시장의 전력 관련해서의 분위기도 또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주도 종목들이 이제 한 2달 정도 지금 조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전력주가 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전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대한전선이 또 좀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전선 관련주들도 앞으로 또 흐름이 또 다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ESS 쪽 빼놓을 수가 없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쪽도 원래는 사실 풍력이나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모자라는 전력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ESS가 대안으로 들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의 그 실적 증가나 또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좀 주가가 주춤주춤합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2차 전지 업종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도 그동안 전기차의 캐즘 현상, 즉 수요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2차 전지가 장기간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상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 시장의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부담을 덜면서 어떤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많이 소개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예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는 사실 전기차로서의 수요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ESS 쪽이 새로운 수요의 대안으로 지금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의 수요가 막 늘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 자체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로봇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거 물론 뭐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전지입니다. 이 전지가 결국 2차 전지 수요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가볍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3원계 배터리는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로봇하고 연계해서 2차 전지가 또 충분히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업종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분위기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내년 초 계속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여전히 최대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까지 상승의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조선방산원전 기존 주도주였죠. 순환매 흐름으로 천천히 따라갈 예정이니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없다면 내 종목만 오르지 않아서 이 포모 현상을 느끼기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포모 현상 우리 선생님께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교훈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 일단 진도는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로봇 쪽인데요. 오늘도 로봇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예전엔 단순히 이제 동작만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이것이 합쳐지면서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도 지금 아틀라스 로봇을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장에도 투입을 해서 10시간을 연속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시간을 지금 채웠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의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초입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우주 항공 쪽, 이쪽도 이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게 가장 큰 것이 스페이스X의 내년 상장 여부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시다시피 그 화성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재사용 인공위성을 띄우는 재사용 로켓 이런 걸로 지금 상당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역시 이 회사도 지금 상장이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태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일 새로운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다루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지금 로봇이거든요. 사실 제가 방송을 몇 년간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로봇밖에 없는데 의료 로봇 이쪽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로봇도 지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까지는 보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시대가 계속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입는 웨어러블 로봇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의료 보조기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걸로도 이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익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이따가 또 앵커님이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지만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사실 수익률 얘기를 많이 드릴 때 보면은 종목이 빨리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이 몇 프로를 오르면은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새로 매수해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금방금방 교체가 되고 두 자릿수 아니면 한 자릿수 이 정도의 수익률로 그쳤었는데 최근에는 수익률표를 보시면은 세 자릿수 수익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고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더 오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또 대체가 되기에는 기존의 종목이 흐름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빨리 파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간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한 달, 두 달 조정을 거쳤다가 또 다시 재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놔두고 따로 새로운 종목을 자꾸 끄집어내서 수익률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종목을 끌고 가면서 또 눌림목에서 재공략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도 뭐 일단은 수익률은 최대한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 역시 뭐 AI, 로봇 이쪽이 계속 주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내년도 AI와 로봇의 전망이 좋은 만큼 현재 수익률 두 자릿수, 아니죠. 무려 세 자릿수의 수익률도 많습니다. 이 수익률 그대로 끌고 가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교육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요. 족집게 이슈 때 히든 종목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히든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까지 세 가지 종목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최병건 선생님, 또 올 네.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올 한 해 고생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뭐 네. 없을까요? 시장을 잘 분석하시는 우리 최병건 선생님과 함께 내년을 힘차게 시작할 이 단기 공략주 같은 선물 없을까요? 지금 단기 공략주는 사실 제가 계속 지금 공부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종목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은, 그걸 끌고 가기에는 사실 되게 지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그날 뭔가 좀 짧게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단기 공략주를 계속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종목은 이제 새로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거래를 했던 종목을 또 저점 재매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오시기만 하면은 종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그 종목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다 드리고 또 매매 가격까지도 다 제시를 해 드리니까 투자자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실제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매일 단기 공략주 이 주식 공부방에서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 시간 한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열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교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수익 리뷰와 더불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선생님 수익률표 보시면 와, 지금 현재 너무 좋습니다. D&D 파마텍 105%대, 로보티즈 42%, 이렌시스 29%, 삼성전기 21%, 고영 21%, 이뮤논시아 134%대, DI 20%대, 이수페타시스 63%고요. 로봇 관련주죠. 연일 이렇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현대무벡스 또한 72%고요. SPG 종목 173%대 수익률 보이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리뷰해 주셨던 현대무벡스 72%의 이 상승률과 더불어 특히 지난 방송 탑픽 종목이었죠. 이렌시스가 29%대 수익 상승률 보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현대무벡스를 수익 리뷰를 했으니까 오늘은 같은 로봇 계열 종목인 이렌시스를 한번 수익 리뷰를 해볼게요.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좀 사연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수익률표에 제일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게 SPG입니다. 이 SPG 같은 경우에도 로봇의 감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초반에는 그렇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라든지 뭐 그 밖에 선두권을 달리는 로봇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SPG만큼은 상승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올랐나? 이거 실적도 이렇게 좋고 다 분위기도 좋은데 왜 이거는 로봇 관련주들 안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삼성에서 출시하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죠. 예, 집사라고 하는데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2년은 아니구나. 작년 초쯤입니다.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쯤에 요때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삼성의 로봇에 부품 공급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물론 뭐 아주 뛰어난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사실 로봇주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지 실적이 뛰어나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SPG도 실적이 좋긴 하지만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로봇주인데 실적이 좋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요때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5,000원대 후반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숨겨진 아직 오르지 않은 로봇주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29%나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이틀 거쳤잖아요. 근데 거치고 난 다음에 물론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도 이 종목은 어제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SPG처럼 한 번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버리면서 큰 시세를 한번 뽑아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를 때 우리가 한 30% 먹고 팔았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노리는 형태로 매수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특성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오르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금방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팔았다가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또 재매수를 노린다든가 아니면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신다든가 이런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방송 탑픽 종목이었던 이덴시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매수가 몰리는 상태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나 부품주보다도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돼서 크게 올라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수익 실현했다고 방심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좀 노림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 동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공략주 선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하단에 QR코드 입장하시면 족집게 이슈 때 히든 종목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히든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까지 세 가지 선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전까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현대무벡스는 로봇의 슈퍼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원익홀딩스와 함께 투톱으로 가장 핫한 로봇주죠. 역시 최병건 대표님 먼저 공략하셨는데요. 12월 12일입니다. 이 단기간에 72%라는 이 뛰어난 상승률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역시 제가 감히 로봇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이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G까지 현재 지수 급등으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혹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그리고 공략주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도 지금 현대무벡스 일단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도 저도 사실 상당히 고민인데 왜냐하면은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승을 보면은 5주 연속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단기간에 저렇게 급등을 하면은 분명히 조정을 줄 때도 이 상승에 비례해서 조정을 좀 깊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2%뭐 사실 산 가격도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부터도 70%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면은 이 70%가 40%나 30%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그냥 한번 팔고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70%에서 40%까지 쪼그라드는 걸 감수하고 나중에 100%를 노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일단 한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든가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한 매도 시기는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원래 상승을 계속 주도했던 로봇주들 중간에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무백소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주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매도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도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음봉이 한번 딱 튀어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런 음봉 하나 나와서 바로 그냥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잠깐 좀 조정을 거쳤다가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요때 매도를 잡으시면 제일 무난한 대응이 되니까 얼마에 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 보고 매도를 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은 대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PG도 마찬가지고 SPG도 뭐 지금 현 상태에서 잠깐만요. 여기 종목이 어디 갔을까?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이 아직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한번 탁 튀어 오를 때, 이때 매도를 하시는 형태로 가시고 중기 보유는 글쎄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만간 한 절반이나 뭐 전체든 하여튼 매도를 한번 하는 게 좋고 가격보다는 보여주는 모습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선생님만의 이 로봇 섹터 대응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로봇 섹터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와 전력기기 관련주까지 아주 다양한 섹터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선생님만의 수익률, 함께 세 자릿수 수익률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종목 자료집이 오픈되는 3교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3교시는 족집게 이슈 시간으로 두 가지의 유망한 섹터 내에서 이 유망한 종목 관련주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탑픽 종목을 종목 자료집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죠? 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피지컬 AI입니다. 최근 로봇에서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께서 로봇 관련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네. 쪽 로봇으로 봐야 할 텐데 이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님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로봇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기존 로봇 관련주들 우리가 혹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제가 로봇주를 얘기하면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라도 이 로봇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아마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만큼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실 클로봇이라든지 사면이라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주도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얼마나 했냐면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5천 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7만 원을 갔단 말이죠.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사면 같은 종목도 사실은 지금 5천 원, 뭐 7천 원, 뭐 요건에서 지금 6만 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지금 실적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 정도의 종목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추천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분기에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이 종목이 4조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로봇주는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지금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기 때문에 저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기대 심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로봇주들은 하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투자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지금 고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타성 대응을 하기는 좋습니다. 반등이 빠르고 반응이 빠르니까요. 근데 신규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그리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로봇 관련주들이나 신생 로봇주들 이런 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뭐 그런 종목도 이제 없지 않아요? 전부 다 올랐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로봇주라는 인식 자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로봇 쪽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무슨 얘기냐면은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 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가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이미 로봇이 서빙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이나 상업용 로봇이 더 많이 지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한 데는 산업 현장이에요.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 쇳물을 녹이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 들어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유독가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잘못했다가 사람 뭐 아까운 목숨 몇이나 날아가고 아니면 화재 났다고 해서 막 몇 분이나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예전에 2024년도에 주가가 한참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종목을 크게 얘기하자면 3단계로 올랐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2023년도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여기까지 한 방에 올랐었죠. 그리고 1년간 조정 거쳤다가 또 상승해서 40만 원대까지 한 번 올랐어요. 그리고 또 조정 거쳤다가 이번에 50만 원대 또 한 번 갔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거든요. 세 번을 연속으로 대시세를 낸다? 이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의 주요 연구 품목이 삼성이 연구하는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최고 많이 오르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로봇의 감속기,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걸 생산하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공장 자동화까지 더해지면서 현대모백스 같은 물류 관련 로봇주들도 지금 뒤늦게 후발주자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피지컬 AI 그러니까 AI를 접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가 최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이 종목이 더욱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탑픽, 최선호주일 텐데 네, 선생님 그럼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둘, 셋, 셋. 짠! 자, 제가 올릴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탑픽 종목의 이 모든 정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 목표 전략들이 모두 다 지워져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내용은 주식 공부방 오시면 2가지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까지 3가지 종목 선물로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 올라졌을까요? 자, 제가 다 올렸거든요. 자, 인증 한번 올릴게요, 제가. 네. 보여주시죠, 한번. 네.
네, 지금 한번 차트 보니까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이다가 최근 롤러코스터처럼 주가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자, 요 종목 인증하셨습니다. 올려드렸거든요. 네. 네. 자, 요 종목은 이제 최근에 사실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앞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고가에서도 사고 팔고 하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길게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권의 주식이나 새롭게 부각되는 주식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도 사실은 이 투자자들의 인식 오류인데 이 종목을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휴머노이드를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 자체도 좀 중대형주라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노리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공부방에 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 꽤나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바로 투자 전략과 정확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온 섹터는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 IPO 하기 위해서 주관사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과 함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오늘 1,033억 규모의 이 달 착륙선 수주 개발 소식을 밝혔죠. 이에 그동안 조정을 받던 주가는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차근차근 잘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세아베스틸 지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걸까요? 아니면 이 진입 구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우주항공 쪽은 내년 초에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답을 드리자면은 추세에 절대 꺾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이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로켓이 지금 이번에도 민간 상업 로켓이 한번 올라갔다가 중간에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 폭발하는 로켓처럼 급락을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호불호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이 우주 항공 관련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 테마성 종목이나 뭐 이런 걸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도 역시 로봇처럼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우주 항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단순히 우주 탐사 뭐 아니면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 위성 발사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팔콘 9 로켓 그리고 팔콘 로켓 이런 것들을 발사하면서 이제 상업 시대가 이랬습니다. 팔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회까지 재사용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전에는 쏘고 나면은 그것이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페이스 X에서 개발한 로켓 같은 경우는 위성을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추진체가 자기가 스스로 역추진을 해서 발사대까지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번 발사하고 나면은 바로 그것이 소멸돼버리고 다시 재발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콘 로켓 같은 경우에 가장 최신형의 경우에는 최대 2주 만에도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돈만 내면은 우주에다가 위성 날려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IPO를 했을 때 가치가 대체적으로 한
1조 달러, 그리고 좀 많게 보면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조에서 2,000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상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습니다. 그거 굳이 왜 상장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선호가 되고 바뀌게 된 이유가 이제 화성을 가려고 해요. 인간이 화성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상장시켜서 그 돈으로 화성 로켓을 개발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 초 최대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그 화성 가는 로켓,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직접적인 수혜주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은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항공 테마는 단순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기보다는 이 스페이스 X와 같은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탑픽 최선호주인데요.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볼까요, 선생님?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짠. 네, 현재 보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주식 공부방 오시면요. 이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월부터 조정받으면서 쭉 밀리다가 이번 달 네. 중순부터 다시 반등 낌새를 보이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긴 최근 흐름 보이고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종목인데, 자, 제가 이렇게 올려서 인정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종목은 좋은데도 힘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스페이스X에 이슈가 생기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페이스X하고 장기간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눌림목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아직까지 수익 낼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는 우주항공, 특히 스페이스X하고 관련된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교시 쪽지 시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역시 로봇주인데요. JR의학하고 관련된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노림수를 가져보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들쑥날쑥한 면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는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요 눌림목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겠고, 예전에도 한번 거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도 한번 최근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히든 종목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공부방에 오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